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 현재 케인즈의 다이아그램이라고 하죠. 이 케인즈의 교차점 모형 또는 다이아그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지출 수준이 Y3 이라고 합니다. Y3 수준이 현재 지출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계획된 지출은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양을 말하고요. 수요를 말하고, 실제 지출은 실제 생산된 크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거리, 생산해서 이제 실제로 수요한 양, 사용량을 빼고 남아 있는 부분이 이제 재고로 남죠. 재고가 증가하게 됩니다. 기업들에게 재고가 인제 쌓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생산량을 줄이게 돼요. 따라서 재고가 증가하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테니, 정답은 3 번, 어렵지 않게 빠른 속도로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케인즈의 단순 모형에서 총소득은 100, 민간 소비는 80, 소비 승수가 제시가 되었어요. 소비 승수가 제시가 되었는데, 이 케인즈 쪽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들은요, 문제의 질문을 기호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총소득을 110 으로 변화시킨다면 민간 소비로 오른 것은?을 물어봤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계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총소득이 플러스 10이 된 거죠. 플러스 10이 되었을 때 인제 '민간 소비는 어떻게 바뀌는가?'라는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득이 증가할 때 민간 소비가 증가하는 민감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를 보고 우리는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계 소비 성향을 찾는 문제인데요. 근데 지금 소비 승수가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수식을 짭니다. C 바 플러스 스몰 c 곱하기 y만 적으시면 돼요. 조세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플러스 이쪽에 뭐 고정 투자가 있었겠죠. 그리고 정부 지출하고 이제 조세, 순수출이 없습니다. 순수출이 0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어져 있는 정보에서 승수를 구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요. Y와 관련되어 있는 쪽들을 다 왼쪽으로 넘겨요. 1 C, 그다음에 공간을 두고 C 바, 뭐 다른 것들 중엔 투자만 적으시면 되겠고, 예, 이렇게 정리한 식을 델타를 붙여요. 물론 이제 미분 기호 D를 붙이면 너무 작은 숫자를 의미하게 될 것이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죠 우리가. 예, 전부 다 델타를 붙여도 수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투자량이 불변일 때 dy분의 dc 바, 이게 바로 소비 승수가 되는 것인데, 어 이제 반대로 여기 dc분의 dy가 바로 소비 승수가 되는데요. 내리고 넘기면 1 c분의 1, 이게 2 라는 것입니다. 이게 2 라는 것이니, 따라서 한계 소비 성향은 0.5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0.5 라는 한계 소비 성향을 구했으면 이제는 답을 찾는 건 쉬워요. 어 소득이 플러스 10 이렇게 증가했다라면, 그렇다면 소비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곱하기 0. C 한 만큼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델타 C는 5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민간 소비가 80 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5, 따라서 85, 2 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 dy분의 dc 있잖아요. dy분의 dc가 한계 소비 성향이고, 이 dc분의 dy가 이제 소비 승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수관계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수식이 굉장히 간편하게 다른 좀 복잡한 변수들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간단히 나오는 것이고, 이 정석적인 풀이를 기억해서 전개하시는 것이 이제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이 증가한다면야 뭐 어떻게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진 조건으로 역수관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제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까지 커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을, 숙련도를 높이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승수를 도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개방경제 갑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한 정부 지출 수준에서 경제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정부가 균형 예산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예산이 달성된다라고 한다면 정부가 걷어가는 조세의 총액과 걷어가는 정부 지출, 그러니까 사용하는 정부 지출의 크기가 항상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조세 함수가 있거든요. 이 조세 함수는 정부 지출하고도 항상 정확히 일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균형에서 민간 저축을 물어봤죠. 두 가지 방식의 풀이법을 제안을 해 드릴 것인데 정석적인 풀이법을 하나 말씀드리고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는 거 하나를 더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자, 정석적인 풀이법은 이제 수식을 정돈해서 이제 y를 구하는 거예요. 소비 함수 쪽 집어넣어 볼게요. 소비 함수는 150 플러스 0.5에 y-t, 여기도 0.2y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쪽 있죠. 투자 쪽 함수가 지금 200 으로 제시가 되었잖아요. 투자 쪽은 200 이라고 적으면 되겠고, 정부 지출 있죠. 이 정부 지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G라고 적지 마시고요. 여기 0.2y라고 적으면 돼요. 왜냐하면 균형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수지가 있겠죠. 경상수지는 100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자, 이 함수를 보시면 변수는 y밖에 남아 있질 않아요. 이제 빠른 속도로 y를 도출을 먼저 하는 게 정석입니다. 자, y를 제가 미리 도출을 했는데요. 10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자, 현재 y가 100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면, 그렇다면 이제 민간 저축을 물어봤잖아요. 민간 저축의 크기는 y-c t 이렇게 도출을 할 수가 있고, y는 1000이고요. 그다음에 소비 보세요. 소비 가로 칠게요. 150 마이너스 0.5 가로 열고 1000 그대로 적습니다. 자, t 자리에는 0.2y가 있죠. 0.2 곱하기 1000, 이게 바로 소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조세의 크기도 여기서 추가로 뺄 수 있죠. 조세의 크기는 0.2 곱하기 1000 이렇게 계산을 이제 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모조리 다 이제 정리해서 계산을 하시면요. 250으로 4번으로 정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수식을 좀 정돈을 먼저 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y 소비 IC 요 부분을 이제 왼쪽으로 nx만 남기고 넘기는 형태를 공부를 하잖아요. SP 플러스 SG 마이너스 투자는 X 마이너스 IM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수식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해서 이제 뭐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C, I, G 플러스 NX니까 넘기고 조세 붙이고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좀 연습을 해서 좀 숙제를 빠른 속도로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연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거예요. SP 그리고 SG는 조세 마이너스 정부 지출인데, 이게 균형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균형 예산에서는 항상 0이 됩니다. 따라서 SG는 0이 도출될 것이고, 그다음에 투자는 200이죠. 투자는 200이고, 수출 마이너스 수입은 이제 IM 똑같은 의미를 갖잖아요. 요 이제 100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따라서 0이고요. 맞죠? 이게 0이고 투자 넘기면 SP는 뭐야? X 마이너스 IM 마이너스 플러스 투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250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풀이법은 이제 실전에서 떠올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이쪽에 그 국민소득 결정 이론은 고전 계열도 그렇고 케인즈 계열도 그렇고 이렇게 수식으로 전개해서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딱 봐도 1 번보다는 2 번이 압도적으로 시간이 덜 들죠.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풀이법 중에 하나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를 다 연습하세요. 실전이라면 어쩌면 1번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불리해지거나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두 가지 방식으로 풀이법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폐쇄 경제에서 균형 이자율은 물었죠. 문제를 잘 살펴보시면 y, y값,
Y 값이 4,000 이고 조세는 1,400 이고요. 이게 뭐야? 그냥 여기 식에다가 다 정리해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되죠. 이거는 빨리 푸는 요령은 없습니다. Y는 4,000 이퀄 소비 함수는 이제 400 플러스 0.65 그다음에 Y 4,000 마이너스 조세는 1,400 이게 소비고요. 그다음에 투자 함수는 800 마이너스 40R 입니다. 그다음에 정부 지출은 1,200. 그래서 정부 지출하고 투자 쪽하고 이렇게 그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기입하면 남는 건 R 밖에 없잖아요. 요거 이제 계산해 보시면 돼. 이 안쪽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이제 실수하지 않고 꼼꼼하게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90은 40R이라는 수식이 나올 것이고 R은 4분의 9 그래서 3번 2.25 이렇게 또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시경제학 문제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들에 비하면 이제 속도가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소모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 지출과 조세를 똑같이 200에서 300으로 늘리면 균형 국민소득은 얼마나 늘어나는가라는 질문이죠. 정석적으로 볼게요. 자, 조세를 늘렸을 때 Y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Y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 두 수식에 대한 민감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둘의 민감도를 각각 계산하면 요것도 이제 플러스 100 이고 이것도 플러스 100 이니까 델타 Y가 얼마인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에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Y 값이 얼마냐, 뭐 소비 값이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빨리 푸는 요령은 없어요. 그냥 다 대입하셔 가지고 인제 계산까지 다 잘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이 문제처럼 얼마나 증가하느냐라는 델타 값만 묻는다면 승수를 도출함으로써 우리가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급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제가 문제 푸는 속도까지 인제 목표로 잡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Y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다음에 이 기호대로라면 수출 마이너스 수입 이렇게 수식을 전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다 집어넣으면서 문제풀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Y는 데이터가 주어져 있더라도 이제 그 변화하는 것들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제 문자로 준다는 거죠. 자, 소비는 300 플러스 0.6에 y-t 그대로 둡니다. 예, t가 제시가 되어 있지만 바뀔 거는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투자 쪽은 바뀌지 않음을 견지할 거니까 200 이라고 적어 두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출도 이제 그거예요. 정부 지출도 인제 바뀜을 가정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예 그대로 G라고 적습니다. 그다음에 수출 마이너스 수입 쪽도 그대로 적어 줄 거예요. 400 그다음에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0.1에 y-t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자, y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모조리 좌변으로 넘겨 줄 건데 1 마이너스 요거 넘겨야죠. 0.6 그리고 요것도 넘겨 줘야죠. 플러스 0.1 그리고 y입니다. 자, 상수는 어차피 전미분을 하면 안 바뀌니까요. 모조리 뒤에 몰아서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델타 t하고 델타 g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델타 t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모아 줍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또 있죠. 따라서 0.6 마이너스죠. 0.6 마이너스 0.1의 t 그리고 정부 지출 그리고 나머지는 상수가 됩니다. 여기에 델타를 붙여도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델타를 모조리 다 달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하고 싶은 게 나오죠. dt분의 dy는 다른 게 불변임을 가정할 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니까요. 0.5
0.5, 이것도 0.5고 이것도 0.5 잖아요.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 지출. 정부 지출이 변화할 때 y가 변화한다는 의미는 이 친구가 바뀌지 않았을 때의 민감도를 말하니까 1 마이너스 0.5 분의 1 2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델타 y 계산은 이제 되죠. 왜냐면 이제 마이너스 dt, 그다음에 따로 2 곱하기 dg 이렇게 둘을 각각 해도 되고요. 수식 하나로 몰아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부가 이제 둘 다 플러스 100 으로 만들어 준 것이니까 여기도 플러스 100, 여기도 플러스 100 이면요. 마이너스 100 플러스 200 따라서 100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 번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정석적으로 푸는 법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 정석적으로 푸는 법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또 연습을 해서 본격적인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의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 다음과 같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가 50에서 0으로 감소할 때 순수출의 변화를 물어봤는데요. 이 순수출을 봐 주시면요. 그 Y가 얼마나 바뀌는지만 알면 순수출이 얼마나 바뀌는지 알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일단 이 문제는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눠요. 투자가 변화할 때 Y가 얼마나 바뀌는지 승수를 계산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델타 Y를 계산하시고, 델타 Y를 계산하시면 0.3에 음수 붙인 이 크기가 바로 델타 경상수지가 될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제 Y의 변화를 먼저 계산하면 됩니다. 정석으로 갑니다. Y는 소비 0.8 Y 플러스 바뀌는 건 그대로 둔다고 했죠. 네, 정부 지출 안 바뀌는 건 내버려 두셔도 괜찮아요. 경상수지 300 마이너스 0.3 Y 다 집어넣습니다. Y하고 관련되어 있는 걸 좌변으로 다 넘겨요. 그래서 1 마이너스 0.8 플러스 0.3에 Y가 붙고요. 그래서 상수는 끝자락에 적을 거예요. 투자 플러스 계산 안에 상수. 전부 델타를 붙이면 됩니다. 델타를 붙이면 여기도 붙고요.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습니다. 자, 상수는 델타 값이 항상 0이죠. 투자가 바뀔 때 y가 얼마나 바뀌냐면, 그렇다면 0.5, 1 마이너스 0.5분의 1 그러니까 2, 두 배 바뀌게 됩니다. 자, 따라서 델타 투자는 현재 50에서 0으로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50이잖아요. 그러면 델타 y는 곱하기 2 마이너스 100이라는 충격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델타 경상수지는 0.3에 음수 곱한 거 마이너스 100이기 때문에 30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 번 이렇게 정석적으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단순 케인지안 모형에서 승수는 1-b분의 1, b가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요. 현실 경제에서 승수는 이렇게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공식처럼 암기한 다음에 풀어도 좋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지금은 정석적인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모든 변수들을 빼먹지 말고 한번 다 적어 볼게요. C 바 C에 y 마이너스 이제 스몰 t y라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고요. 플러스 투자 마이너스 BR. 자, B하고 상관없이 제가 연습한 대로 이제 수식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KY까지 하면 모든 변수를 담았다고 했죠. 정부 지출 플러스 수출 마이너스 고정 수입 마이너스 한계 수입 성향 곱하기 Y,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단 말이죠. 따라서 Y하고 관련되어 있는 걸 모조리 왼쪽으로 넘기면 1 마이너스 C에 1 마이너스 T, 그다음에 요거 넘겨야죠. 마이너스 K. 이 부분은 투자가 소득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투자의 가속도 원리 유발 투자를 말합니다. 플러스 뮤 한계 수입 성향이죠. Y 이퀄
이제 오른쪽에 남아 있는 것들은 이거 빼고 모조리 다 적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밥 플러스 투자 플러스 마이너스 BR이 있어야죠. 마이너스 BR 플러스 G 칸이 모자라네. 플러스 X 마이너스 IM 바 정도 남아요. 다 델타 붙여도 돼요. 다 델타를 모조리 여기도 여기도 모조리 다 붙여도 수식은 성립해야 합니다. 그중에 정부 지출 승수만 보시죠. 자, 정부 지출 승수라는 게 이제 정부 지출이 바뀌었을 때 Y가 얼마나 바뀌느냐를 계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게 불변일 때 요 두 개 사이의 관계만 승수로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승수 사이의 관계를 끌어내시면 1-C에 1-T K 플러스 뮤분의 1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만 보시면요. 이 승수가 t가 0이고 k하고 뮤 이 값이 0이라면 문제의 조건처럼 1-C분의 1이죠. 물론 여기선 제가 이제 b라는 기호가 별로 이제 익숙하진 않기 때문에 c라는 기호를 썼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t가 만약에 올라간다든지 k 값이 떨어진다든지 뮤 값이 올라간다든지 하면 이 경우 승수가 작아집니다. 조세가 소득의 증가함수이기 때문이다. 문제없죠. 수입이 소득의 증가함수이기 때문이다. 뮤가 양수라는 거죠. 4번 투자가 소득의 증가함수이기 때문이다. 그건요. 이 K값이 떨어질 때 승수가 작아지는 거니까요. 4번의 경우는 오히려 K가 없다가 생기는 거죠. 증가하는 거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때는 승수가 커지게 되니까 4번이 틀렸고 4번이 정답이 돼요. 자, 3번의 경우는 이제 순서상으로는 저 뒤쪽에 위치하게 되는 YR 평면에서 IS와 LN 곡선이 위치할 때 IS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IS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구축 효과가 생기잖아요. 이만큼 가는 게 아니고 더 왼쪽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구축 효과를 만들려면 LM이라는 개념을 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수식 구조상으로는 여기에 있는 충격이 가만히 있지 못한다면 적용되는 부분을 말하고요. Y가 여기까지 증가하지 못하고 Y0에서 Y1까지 증가하지 못하고 더 적게 증가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미리 선행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예,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실전에서 언제 이러고 앉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승수 정도는 공부하면서 암기를 해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승수는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수험 경제학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빨리 푸는 이제 목적을 위해서 암기를 상당 부분 또 담아야 되는 부분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건 또 이번에 암기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문풀 강의에서 또 나오면 뭐 그때 또 암기하시고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좋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